30년 은행원 남편 퇴직 후 집에서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다. 안녕하세요. 요즘 주변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곤 합니다. 특히 평생을 한 직장에서 헌신하며 살아온 분들이 막상 퇴직 후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거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사연도 적지 않죠. 이 글에서는 30년 은행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을 맞이한 한 남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 편안한 구어체로 풀어보려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혹은 머지않아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어제까지는 대접받았는데 오늘은 집에서 남보다 못하다고? 3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한 어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고 매일같이 새로운 금융상품을 연구하고 고객을 상대하며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착실히 해왔어요. 퇴직하기 전까지만 해도 직장에서나 밖에서나 대우를 잘 받았죠. 그래도 은행원이면 그래도 꽤 안정적인 직군이고 고객도 많고 인맥도 넓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직업이라고들 하니까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마치 내가 속했던 세상에서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막막함이 엄습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집에서 아내와 얼굴을 맞대고 지내다 보니 서로 어색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퇴직 전에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충분히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주말이나 휴가 때 잠깐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하니까 말이죠. 게다가 이제 집에만 있지 말고 뭐라도 찾아봐라는 아내의 잔소리? 가 들릴 때마다 은근히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가 맞나라는 회의감까지 들곤 했다고 합니다. 분명 아내도 그의 건강이나 재미있는 노후 생활을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었을 텐데요.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전에는 은행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정도 대접받고 이 사람은 참 능력 있고 제 몫을 다해온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막상 집에만 들어앉아 있으니 꼼짝없이 내가 뒤처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건가? 라고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기분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는 실제로 은퇴 후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사례 3가지를 간단히 들어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혹은 실패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 사례 1. 나 이제 뭐하지? 자아 정체성 상실형. 배경 B씨는 58세에 공무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자신의 직급과 역할에 자부심이 컸어요. 국회의원도 상대하고 여러 가지 정책 업무도 챙기면서 항상 주변으로부터 정말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죠. 문제 상황 막상 퇴직일이 지나고 나니 직업인이라는 명찰이 떨어져 나가면서 큰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그 전에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은 몇 시에 출근해야지. 누구와 회의를 해야지. 어떤 일을 마쳐야지. 이렇게 빼곡히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게다가 집에서도 왜 그렇게 하루 종일 멍하니 TV만 보고 있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서운했습니다. 아내는 나름대로 B씨가 새로운 삶을 찾길 바랐지만 정작 B씨 본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어요. 결과 몇 달을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 우울증 초기 증상까지 왔습니다. 일어나기는 했는데 할 일이 없으니 다시 누워버리고 어둡게 지내는 날이 많았어요. 은퇴 준비를 미리 하지 못한 탓이 컸죠. 결국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소자본 창업 카페나 자원봉사 등 다양한 길을 타진해봤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하지? 라는 회의감에 부딪혔습니다. 미리 노후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두지 않으니 이렇게 은퇴 후 삶이 막막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케이스입니다. 좋은 직장에서 받던 명함이 사라진 순간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미리 자각하지 못하면 B씨처럼 방황하게 되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지만 하루라도 빨리 은퇴 후의 삶을 위한 나만의 계획 취미든 봉사든 소일거리든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3. 사례 2. 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을 줄이야. 역할 충돌형.
배경시 씨는 35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60세에 퇴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교사로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차게 살았으니 은퇴 후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으면 되라고 생각했죠. 문제 상황 그런데 막상 퇴직 후에는 아내도 비슷한 시기에 퇴직하면서 부부가 하루 종일 집에 함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여유가 생겼으니 이제 같이 여기저기 놀러 다니자고 의기투합했지만 한두 달이 지나니 서로에게 생활 패턴 차이가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남편인 씨는 평소 가르치는 직업이었던 탓에 아내에게도 잔소리조로 뭔가 가르치려 하거나 집안일을 지적하는 버릇이 있었고요. 아내는 여기가 교실이야? 왜 맨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하면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습니다. 결국 둘 다 집안에서 서로 신경질을 부딪히고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씨가 내가 뭘 한들 아내가 싫어한다라는 생각에 억울함을 느꼈고 아내는 집안일을 돕긴커녕 일거리만 만든다라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싸움만 잦아지는 상황이었던 셈이죠. 결국 한 달 정도 서로 냉전 상태가 이어졌다고 해요.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부부 상담을 한번 받아보게 됐는데 상담사에게서 과거의 직장 상하 관계나 교육자의 습관을 집안까지 가져오면 갈등이 터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부부가 서로 같은 입장에서 배워가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일단 과거의 직업적 태도나 습관을 버리고 상대방을 진짜 파트너로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만약 둘만의 힘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되죠. 4. 사례 3가족에게 무심했던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다가가지? 관계 재정리평. 배경 D씨는 62세 변호사로 은퇴했습니다. 워낙 바쁜 직업이었던 터라 가족들에게 늘 미안하다, 다음에 보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독립했거나 아내 역시 내가 애들 다 키웠다라는 생각으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 상황 정작 D씨가 퇴직하고 난 뒤에는 가족들과 붙어 있고 싶어졌어요. 내가 이제 한가하니 자주 얼굴 보고 여행도 다니고 손자, 손녀 생기면 그 아이들과도 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커진 거죠. 그런데 막상 가족들은 D씨가 갑자기 붙으려 하니 어색해했습니다. 그동안 살가운 대화를 거의 못 나눴고 가족 행사에도 잘 참석하지 않았던 D씨였으니까요. 심지어 아내는 갑자기 왜 이래? 난 당신 없이도 잘 지내고 있는데라며 담담하게 대했는데 D씨 입장에서는 그게 더 서운했습니다. 결과 가족과의 거리감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다시 우울감을 호소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사무실이라도 다시 얻어볼까? 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은퇴 후에 다시 개업하는 것에는 자신도 부담이 컸죠. 결국 D씨는 조금씩 가족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주말마다 같이 식사를 하며 아내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소통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였죠. 그렇게 서서히 가족이 함께 보낼 시간을 만들어가면서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훈 바쁜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일수록 은퇴 후 가정에서의 역할이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리부터 가족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둬야 하고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최대한 많은 시간을 대화와 공유의 장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원하는 대로 바로 친밀해지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씩 거리가 좁혀집니다. 5. 은퇴 후 삶, 결국은 자아와 관계의 문제. 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모두 겉보기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서 좋겠다는 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 활용과 주변과의 관계가 쉽지 않은 문제임을 느끼게 됩니다. 왜일까요? 평생 직장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혹은 그 울타리에 보호받으면서 살았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확 무너지기 때문이죠. 자아 정체성 문제에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 하는 불안함이 커집니다. 직장이나 명함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님을 스스로 인정해야 해요. 부부관계 갈등 서로 다른 리듬으로 살아가던 시간이 갑자기 합쳐지니 마찰이 생깁니다.
특히 한쪽이 직업적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다른 한쪽은 갑질처럼 느낄 수도 있죠.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이제는 내가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라 해도 이미 오랫동안 단절된 관계가 빨리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전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준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경제적 준비연금이나 저축, 투자 등의 재무적인 부분은 물론 은퇴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소일거리나 파트타임 일자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정서적 준비, 내 직업이 사라졌을 때 내가 느낄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혹은 가족과의 소통을 어떻게 확장해 갈 건지 미리 설계해 보기. 활동적 준비,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위해 운동이나 동호회 같은 활동을 시작해 보는 것.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꾸준히 개발해 두면 훨씬 수월하겠죠. 6. 마치며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30년 은행원 남편 퇴직 후 집에서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다. 라는 문장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비슷한 기분을 느낍니다. 자존감이 뚝 떨어지고 내가 뭘 해야 하지? 하는 방황이 몰려오죠. 하지만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평생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살아온 분들일수록 그 경험과 노하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큰 자산입니다. 그 소중한 자산을 은퇴 후에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재능 기부나 멘토링, 컨설팅 또는 지역사회 봉사 같은 방식으로도 충분히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의 명함과 지위가 사라져도 가족 안에서는 새롭게 우리 집을 보다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아내나 자녀에게 정말 공감과 경청의 태도로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이라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이상적이라고 느껴진다면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내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볼까? 주말에는 손주나 친구들과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내가 쌓아온 지식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같은 사소한 것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갈 때 퇴직 후의 삶도 분명히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길고 지루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지만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또 한 번쯤 내 은퇴 후 삶을 상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만큼 은퇴 후에도 여전히 가치 있고 멋진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